네, 빚내서 주식을 사는 이른바 비투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 증권사 자기 자본에 육박하는 개인 신용융자 사업 확대가 가계빚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어서입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코스피 코스닥 시장 신용거래융자는 25조 6,540억 원, 역대 최대입니다. 지난달 중순 사상 처음으로 25조 원을 넘어선 이후 이달 들어 계속 증가세를 보이며 한 달 만에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주식담보대출까지 더하면 45조 원으로 빚내서 투자, 소위 B2 규모는 더욱 늘어납니다. 목까지 차오른 B2가 가계부채 증대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투자들의 어떤 주식 투자에서의 손실은 참으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지금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기에 증권사들의 신용대출 사업 관행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재는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대형 증권사는 신용대출이 자기자본 200%를 초과할 수 없고 100%가 넘으면 중소기업 등 모험자본 지원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신용대출 규모를 자기자본 100% 이하 비율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마저도 증권사 입장에서 손쉬운 사업인 개인 대출에 쏠려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B2 정조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신용대출을 더욱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줄이는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 고삐를 조이고 있는데 이번 검토도 그의 일환입니다. 당국은 신용대출 한도 제한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인데 개인 신용대출 한도 비율을 정확히 명시하는 등 제도를 세분화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립니다. 증권사 신용대출도 줄여나가야 된다는 당위성은 당연히 인정이 되고 증권사 신용대출을 과도하게 막았을 때 주식시장에 상당한 부담이 돼서 조정폭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좀 당국이 좀 완화시키면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큰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상반기 증시화랑으로 이자 장사 수익을 톡톡히 올린 증권사들의 규제 리스크가 엄습하면서 증권사들은 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네, 증권부 문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이렇게 당국이 신용융자를 늘리지 못하게 규제를 한다고 한다면 당장 이제 증권사들 수익성에도 좀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아마도 증권사들이 좀 대응에 나서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이제 증권사들의 그 대출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은행이나 보험사보다는 최소 2배에서 3배가량 높습니다. 예. 올해 상반기 기준 증권사의 평균 이 신용거래 융자 금리는 7.66% 수준이고요. 만약 3개월 이상을 대출한다면 최대 9.9%의 이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은행 마이너스 통장 이율과 비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개인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이 단기 신용거래 융자 이율을 주요 증권사별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단기 이율을 살펴보면 키움증권이 일주일 이내에 7.5%, 8에서 15일은 8.5%로 가장 높았고요. 신한금융투자가 일주일 이내의 경우 3.9%로 가장 낮기는 했지만 8에서 15일 동안 대출할 경우 6.5%로 대폭 올라갔습니다. 지금 은행들은 이제 대출 금리를 좀 정부 규제 이후에 좀 올리고 있는 추세인데 뭐 규제도 있지만 금리 인상도 이유가 있겠죠. 증권사들도 그러면 지금 금리를 좀 올리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증권사 가운데 아직 그 신용거래 융자 금리를 올린 증권사는 없습니다. 예. 또 주요 증권사에 확인해 본 결과 최근 당장 10월이나 11월까지 신용거래 융자 이율 조정 계획은 없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오히려 메리츠증권과 교보증권은 0.1%포인트 소폭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NH투자증권은 오는 27일부터 이 증권담보대출 금리를 0.2% 상향해서 최대 9.3%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증권담보대출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이 장기 회사채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그 인상분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이 만약에 이제 한도 축소를 직접적으로 이제 나선다라고 한다면 그런 수익성 같은 걸 좀 감안해서 다른 증권사들도 이 NH투자증권처럼 금리를 좀 올리려고 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뭐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 올릴 수는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우선은 그 전에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대부분의 증권사는 앞서 설명한 이 NH투자증권처럼 회사채 금리나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 또 기업어음 CP 금리 이거를 기본 금리, 조달 금리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증권사별로 마련한 가상 금리를 더해서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NH투자증권 등이 활용하는 회사채 금리는 1.79%에서 1.97%로 이미 올랐고요. 또 11개 증권사가 기본 금리로 활용하는 이 CD 금리,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의 경우 최근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이 또한 1%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또 CP금리도 1.04%에서 1.07%로 0.03% 소폭 오른 상황이고요. 증권사들은 이 조달금리가 오르기는 했지만 이를 곧바로 반영하기보다는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식으로 현재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설명한 메리츠증권이나 이 교보증권은 이렇게 가산금리를 낮춰서 오히려 기준의 금리를 좀 낮춘 상황이고 다른 증권사들도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금리가 오르는데 굳이 증권사들이 이렇게 대출 금리를 높이지 않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뭐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걸까요? 우선 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 만약에 기준금리가 또 한 번 추가 인상된다면 앞서 설명한 이 증권사 대출의 조달금리, 이 기본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증권사들이 많이 보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이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증권사의 금리 수준이 너무 높다면서 좀 인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연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해도 바로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큰 폭으로 그 금리를 올리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취재 결과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 TF를 구성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한다면 이 증권사 이율 조정 지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사들은 맘대로 대출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또 올린다고 해도 그 속도까지 조절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죠. 뭐 당국이 증권사들한테 직접적으로 금리를 뭐 내려라 이렇게 아마 요구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좀 암묵적인 눈치를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증권사들이 이제 대출 장사라고 하는 이 신용융자 사업을 네. 통해서 그동안 좀 이익을 좀 많이 남기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 증권사가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은 분기 사상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을 했는데요. 상반기 이자 수익을 보면 8,5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서는 무려 234% 증가했고요. 또 지난해 총 수익과 비교하면 이미 85%를 넘어간 상황입니다. 예. 뭐 증권사별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삼성증권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 이상 상승한 1,336억 원으로 가장 많은 이자를 남겼고요. 또 미래에셋증권은 1,300억 원, NH투자증권도 1,065억 원 정도를 남기면서 뭐 순차적으로 많은 이자 수익을 증권사들이 남기고 있었습니다. 네, 벌 만큼 벌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결국 당국의 이제 전방위 규제가 이어지면서 하반기 이후에는 수익성 악화가 좀 아무래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뭔가 좀 내부적으로는 자구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수익성 악화는 지금 당연히 좀 예상이 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증권사가 앞서 설명한 대로 대출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맘대로 못 올리는 상황이고요. 또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대출까지 좀 제한한다, 규모까지 옥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증권사들은 이 대출로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 급격하게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뭐 리테일 부문과 브로커리지 수익까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전에 앞서서 좀 다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 증권사가 운용하고 있는 대출 가운데 개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아마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지금 현재 60조 원 정도로 증권사가 대출을 운용하고 있지만 개인이 무려 여기서 45조 원 이상을 차지하면서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이 대출에서 개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따라서 앞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뭐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증권사가 대출의 규모까지 제한하고
또 금리 인상 속도까지 제한한다면 상반기만큼의 이익을 거두기는 조금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사들은 향후 실적 하락을 대비해서 사업 전략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형 증권사들은 초대형 IB 또는 종합금융투자 사업가 진출을 준비하면서 이 발행어업이나 PBS 사업을 개시를 앞두고 있고요. 또 중소형 증권사들은 금융 플랫폼 등 신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 부동산 PF 등 IB 기업금융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